예, 그러면 이제 소방기관에 설치돼서 하겠습니다. 소방기관은 뭐 하는 거다? 소방서다. 소방서. 소방서는 그럼 뭐 하느냐? 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최고 소방에 관계되어서 그 높은 사람이 소방본부장이죠. 그러면 내가 본부장이니까 심심하니까 소방서를 100개 만들겠다. 그러면 인천에는 아이고 나는 개한다. 나는 1000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방서 몇 개 만들어야 되냐? 요게 설치입니다. 그래서 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너 멋대로 까불지 마라. 그래서 개수 몇 개 정하겠다. 이게 대통령령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소방기관을 했을 때 소방 업무를 보는 사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누구냐? 요거 실제 불나면 누가 불 끄느냐? 현장 실무입니다. 요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말은 소방에 관계된 사람이 한다면 본부장이나 서장이 한다. 물론 서장 밑에는 센터 밑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현장 실무는 본부장이나 서장이고요. 요 사람 누구 명령 받아야 되냐? 소방 업무를 감독, 시행하는 사람, 지휘 감독하는 사람. 요거는 시도지사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실제 소방본부장은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소방본부장은 누구 지휘 감독을 받는다? 서울특별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가 그러면 불 끄는 거 현장 나가는 거는 저가 실무고 최고 높은 사람은 서울시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본부장, 서장, 지휘 감독자는 시도지사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1-5의 종합상황실. 자, 종합상황실은 뭐냐? 우리 소방서에나 119 센터에 보면 어디가 불났다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불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큰 불 났을 때 알아보자. 이것이 종합상황실. 그러면 큰 불 났을 때 알아보는 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자, 요거 누가 설치하느냐? 소방본부장, 서장. 정말 큰 불 나쁘면 최고 높은 사람 소방에서 소방방재청장. 그래서 종합상황실 운영하는 사람, 설치 운영자는 방재청장, 본부장, 서장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방재청장이 전국 다 하니까 종합상황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소방기관보다는 한 단계 아래 택이니까 요거는 행자부 장관령으로 한다.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 설치 장소 어디냐? 시도의 본부 또는 방재청과 시도 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종합상황실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될 내용 1, 2, 3 주르륵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보고할 내용 큰 불 났으면 무조건 보고해야 된다. 그거에 중요한 거 첫 번째 사망자가 5명 넘는 경우 사망자 5인 이상 또는 사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자, 사망정 죽은 사람이 5명 넘는 거 사상정 죽었는 사람하고 다친 사람 합해가 10명 넘어가면 무조건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된다. 소방서에 있으면 소방본부에 보고해야 되고 소방본부에서는 방재청에 종합상황실로 보고해야 된다. 상부로 보고해야 된다. 또 두 번째 불이 아닌데 만약에 홍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다. 이재민이 100인 이상인 경우. 세 번째 피해액이 20억 이상 경우.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망자가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화재, 이재민이 100명 이상인 화재, 피해액이 20억 이상인 화재. 이거 말고도 관공서 불나거나 라번에 관공서 불나거나 문화재, 지하철 이런 거 불났을 때 마번에 11층 이상 관광호텔 이런 것들이 불났을 때 위험물 제조소, 화재 경계지구 이런 것들 불났을 때 다음에 철도 차량, 항구에 매어놓은 선박 이런 데 불났을 때 가스 화약률 폭발했을 때 다중이용업소 화재됐을 때 요거 다중이용업소 화재
다중이용업소는 주로 뭐냐? 조금 하더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서 불날 우려가 많고 이때까지 불난 점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관리하는 게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이거는 또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있다. 2층에 호프집 큰 거 있다.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다중이용업소. 지하실에 좀 큰 식당이 있다. 다중이용업소. 되겠죠? 아무나 갔는데 가가 만약에 불났다가 많이 죽는다. 이거는 다중이용업소. 거기에는 불났다가 무조건 종합상황실로 보고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내용 잠안오시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단지 종합상황실은 뭐 하는 거다? 큰 불 났을 때 보고하는 게 종합상황실이다. 큰 불의 의미는 뭐냐? 사망자는 5명 이상, 사상자는 10명 이상, 이재민은 100명 이상, 피해액으로는 20억 이상. 그 말고 큰 불에 해당하는 거 또는 불 크기는 적더라도 손실이 큰 거 예를 들면 문화재, 지하철, 관광호텔, 11층 이상 건물 뭐 이런 것들 그 말고도 다중이용업소 이것이 종합상황실의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6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설립. 이 종합계획 설립은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왜?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또는 국가에서 저거 하는 게 낫다. 이거는 국가에서 뭐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설치해야 되고요. 시도에서는 매년 종합계획을 설치해야 된다. 됐죠? 만약에 불나면 오해하겠다. 그러면 올 5년 동안은 불나면 대비하기 위해서 뭐 소방서 직원은 몇 명 들여야 되고 차는 몇 대 더 하고 뭐 이런 거 하겠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 5년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뭐 어디는 어느 시장은 불 자주 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뭐 더 집중 투입하겠다. 이런 거 매년 해야 된다. 요거는 아직까지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알아만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1-7 소방박물관. 2004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처음 들어갔는 게 소방박물관입니다. 소방박물관은 뭐 하는 거냐? 소방에 관계된 거 다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국립박물관은 뭐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거 있는 그런 거 다 모아놓은 게 박물관이죠. 소방도 소방에 관계된 거 다 모아놨겠다. 이게 소방박물관. 그래서 소방 역사,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박물관을 할 수 있다. 소방박물관의 운영 주체, 요거는 소방박물관은 방재청장이 한다. 소방방재청장이 관리를 하고요. 지방에서는 소방체험관을 할 수 있다.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소방박물관은 소방방재청장이 운영하고 소방체험관은 시도의 시도지사가 운영한다. 그러면 소방박물관 여기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 보시면요. 박물관장은 박물관장 한 사람, 부관장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관장은 반드시 소방직이라 해야 된다. 소방직으로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뭐 있느냐? 소방에 관계된 거 쭉 모은다. 그 다음에 이 또 소방박물관은 뭐냐? 7인 이상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소방박물관은 방재청장이 운영하는 거로서 관장 1명, 부관장 1명, 7명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되겠죠? 다음에 1-8 소방의 날. 소방의 날은 며칠인데요? 소방서 신고 어떻게 합니까? 불남 소방서 신고 119다. 그래서 뭐냐? 11월 9일이다. 11월 9일. 이것이 소방의 날이다. 11월 9일. 됐죠? 이거 소방의 날 정해놨는 이유가 뭔데요? 용어. 그거 보시면요. 목적.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소방의 날을 만들어놨다. 그럼 날짜는 언제냐? 11월 9일. 요 시험 문제. 소방의 날 며칠이냐? 11월 9일.
명예직 소방대원을 설치할 수 있다. 명예직 소방대원. 원래 소방의 날이 소방서에서 가장 큰 날입니다. 생일날이다. 그래서 이날 상 많이 준다. 전국적으로 상 많이 준다. 누가 뭐 잘했다. 야, 뭐 잘했다. 야, 이거 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면 1계급 특진도 있고 뭐 이런 날이다. 소방의 날 최고, 소방에서는 최고 좋은 날이다. 생일날이다. 그런데 명예직 소방대원이 있다. 명예직이란 말은 그럼 공무원 아니죠? 명예직 그냥 니 그래 소방공무원에 준한다 해줬는 사람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가번, 천재지변, 순환, 화재, 건물의 재방해, 붕괴 등의 위해에 처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 자, 천재지변이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사망, 부상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불 아닌데, 불 났는 거 아닌데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나 건물이 무너져가 갇힌 사람, 또 와 지하철 이래 건너가가 뛰내리는 사람, 뛰다가 건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명예직 소방대원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또 만약에 이래 하려하는데 건물이 무너질락 한다. 그러면 도망가시오! 열심히 해가지고 안 도망간 사람 또 가가 밀고 건물 오는 거 받치고 있었다. 그런 사람. 그러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그거 역시 명예직 소방대원이 될 수 있고. 또 세 번째, 소방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소방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하는데, 와, 물에 떠내간 사람 건진 것 뿐만이 아닌데 나는 그런 거 안 했지만 우리나라 법 이래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잘 간다 해가지고 야, 저 사람 정말 우리 소방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미쳤다. 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방기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 알려져 있다 하면은 명예직 소방대원을 할 수 있다.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내용. 그래서 소방의 날은 11월 9일이다.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1장 총칙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이 총칙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용어 설명, 정의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있을 게 없지요. 다음에 2장 하겠습니다. 소방역과 소화 용수시설. 이제 앞에서 용어 설명만 이해하시면 벌써 3분이 이내 있다. 소방역. 소방역이 뭐라습니까? 소방의 힘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 있었죠. 뭐다? 인력과 장비다. 소방서에 인력은 몇 명이 있어야 돼. 소방서 하나 있으면 직원은 몇 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 직원 중에 계급 별 한 개는 몇 명, 이파리 세 개는 몇 명, 이런 것도 정해놔야 될 거고요. 장비, 소방차 한 개가 있으면 소방차는 몇 대 있어야 된다. 몇 사람 타는 소방차는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 했을 때 불 끄러 갔는데 옷 입고 가야 되겠다. 그 옷은 몇 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장비. 요게 소방역이다. 그러면 소방역 기준은 뭐로 정하느냐? 소방역 기준은 행자부령이다. 행정자원부 장관령으로 한다. 행자부령. 그럼 소방역이란 말은 뭐? 소방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나타낸다. 소방서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다.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서는 1- 국고보조대상. 국고보조대상 소방장비 등을 나타낸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온 국고보조대상. 소화활동적 장비 및 설비에는 뭐가 있느냐? 국고보조대상. 국고에서 대줄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첫 번째, 소방자동차. 소방차. 두 번째, 소방헬리콥터. 비행기. 그 다음에 배, 소방정. 그래,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나. 세 번째, 통신설비. 다음에 전산설비. 왜 통신하고 전산이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가 이 국고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화복. 기타 장비.
요런 것들이 국고보조 대상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장비고 시설이 더 있다. 뭐 시설은 건축물. 그래서 요게 바로 소방관서용 청사다. 소방관서용 청사. 소방서다. 소방서. 소방서 지어주는 거 이것도 국고로 대줄 수 있다. 자, 이렇습니다. 국고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훔치가 도망갈 수 없는 거는 국고에서 대준다. 훔치가 도망가 보면은 잊어버렸다 해보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것들은 국고에서 대준다. 주로 뭐냐? 건축물. 와, 소방서 건물 지났는데 도둑놈이가 건물 자체를 들고 가쁘더라. 그런 거 안 생긴다. 그러면 국고에서 빌린다. 없어질 확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국고에서 대주는 거 정말 중요한 거, 헬리콥터, 그 자동차, 소방 자동차, 그 다음에 헬리콥터 배, 그 다음에 통신시설 및 전산설비, 그 다음에 방화복입니다. 방화복은 뭐냐? 만약에 불 끄러 갔을 때 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열 내오는 거 견디주게 하는 옷. 이게 방화복이다. 일반 근무할 때 입는 옷, 이 소방의라 하는데, 이 소방이는 국고보조 대상 아닙니다. 시험 문제. 일반적으로 근무할 때 입는 소방옷, 소방인은 국고보조 대상이 아니다. 그럼 국고가 아니면 뭔데요? 시도에서 돈대가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시험 나오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국고보조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3분의 1 이상 할 수 있다. 3분의 1 이상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사는데 10억이 들었다 하면은 3분의 1 이상, 계산식 그래 12억 들었다 하면 4억 이상을 대줄 수 있다. 그러면 4억은 누가 내야 되는데요? 시도지사가 내야 된다. 3분의 1 이상. 그래서 4억부터 12억까지, 그래 8억까지는 국가에서 대줄 수 있고 1부터 4억까지는 시도지사가 내야 된다. 3분의 1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왜 하느냐? 옛날에 2분의 1이었습니다. 옛날에 2분의 1인데 지금 바뀌어서 3분의 1 이상을 국고보조 대상으로 한다. 되겠죠? 법규가 변경되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대상 장비 시험 문제. 이제 이 소방 용수시설, 용수시설은 뭐 있으냐? 크게 세 가지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 세 가지를 소방 용수시설이 한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소화전은 호수로 물 빼는 거, 급수탑은 위에서 배관으로 해서 물 빼는 거, 저수조는 물탱크, 물 담아있는 통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소방 용수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2-1-1에 소방 용수시설 설치, 유지, 관리는 누가 하느냐? 요거 중요한 거. 유지 관리 권자는 누가 하느냐? 원래는 공공용은 있고 개인용이 있는데 이 공공용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 일반은 수도 사업자가 한다. 자, 공공으로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길에 가다가 또는 소방서에서 불 끄러 가는 소방차가 물렸는 거는 수도세에 누가 내야 되느냐? 시도지사가 낸다 이 말이고요. 우리 집에 불 났는데 우리 집에 호수로 불 끈다. 이거는 물값 누가 내냐? 우리 집에서 낸다. 개인 거는 일반 수도 사업자가 낸다. 됐죠? 그 다음에 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방 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첫 번째, 거리는 얼마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는 100m 이내. 주거지역도 100m 이내. 기타 사람 많이 사는 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사람은 많이 살지 않지만 불이 나면 큰 거, 공업지역. 여기는 100m 이내에 소방 용수시설이 되고요. 기타는 140m 이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걸 거다. 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에는 1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은 없냐? 시설별 설치 기준. 이 용어 거차를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소화전. 자, 소화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해야 된다. 왜요? 상수도와 연결해야 된다. 우리 집에 만약 물 안 나와보면 할래? 안 나오지 않도록 했어. 그래서 반드시 상수도와 연결이 돼야 되고 지하식이나 지상식으로 할 수 있고 호스를 연결하는데 몇 미리 해야 되냐? 65mm 이상으로 한다. 65mm. 호스의 굵기는 65mm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급수탑. 급수탑은 소방차를 위에서 물 넣는 게 급수탑이다. 배관을 얼마나냐? 100mm 이상의 배관을 한다. 그 다음에 밸브는 어디에 되느냐? 밸브는 지상 1.5m 이상 1.7m 이내에 설치한다. 밸브의 위치 1.5에서 1.7m 이래야 하는 것을 급수탑이란다. 그 다음에 저수조 설치 기준. 요거 소화전이나 급수탑은 요런 기준 만들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안 했느냐? 그전에도 했는데 법으로 만들기는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수조는 옛날부터 있던 기준. 숫자니까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저수조는 뭐냐? 여기에 지하에 물탱크가 있을 거다. 지하에 물탱크가 있다. 만약에 지상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물탱크가 있으면 이 물탱크 기준이 뭐냐? 첫 번째,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내다. 자, 여기에 물이 있다. 여기에 땅이 있다. 지면. 그러면 물 뜰락 하면 여기 물 할 때 이 깊이가 얼마 되느냐? 손으로 이렇게 떠도 되겠죠? 물이 가까이 있을 수 좋다. 요게 가압은 1번입니다. 요게 낙차. 낙차는 4.5m 이내. 요게 중요하다. 이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낙차가 4.5m 이상이라야 된다. 틀렸습니다. 낙차의 의미는 뭐냐? 지상의 땅에서 물 풀 수 있는 최소 물 깊이입니다. 물 깊이는 얇을수록 좋다. 그래서 4.5m 이내. 요게 낙차입니다. 두 번째, 흡수 수심의 수심은 얼마 되냐? 그러면 물은 이 안에 있을 때 물 깊이는 얼마 되냐? 요게 수심. 수심은 0.5m 이상. 그래서 요는 물이 많을수록 있다. 0.5m 이상.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원래는 뭐가 오느냐? 소방차가 와서 물 갈아가는 거다. 그래서 소방차가 하니까 소방차로 물이 이래 하락하니까 소방차가 쉽게 돌아야 된다. 소방차가 용이하도록 접근해야 된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방차가 물 이래 꼽아가지고 물 쫙 빼야 되니까 찌끄러기 따라 올라오면 안 된다. 그것이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된다. 여기 찌끄러기 못 올라오도록 이래 거치가 빨아당겨야 된다. 네 번째, 흡수관의 투입구. 자, 여기에서 소방차에서 물 빨아당기려고 하니까 호스 잡아야 된다. 잡아 있는 투입구. 이거 얼마냐 하면 투입구. 투입구는 60cm 이상이다. 60cm 이상. 사각형일 때는 가로 세로 60 이상. 원일 때는 지름이 6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 물려놓는 방법은 뭐냐? 만약 이 물 없으면 수도에서 물려야 된다. 상수도하고 연결해놔야 된다. 되겠죠? 이게 저수조의 설치 기준. 저수조는 물탱크다. 어떤 물탱크? 소방차에 물 연락하면 왜 하면 되겠노? 소방차에 물 연락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 밑에 호스 꼽아가 빨아 당겨야 되니까 물은 가까이 지면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 그래서 낙차는 4.5m 이내. 가까이 있을 수 있다. 물 깊이는 얼마 되냐? 이걸 수심이라 했다. 수심은 0.5m 이상. 물은 누가 줘야 되느냐? 수도하고 연결해야 된다. 상수도하고 연결해야 된다. 이 안에 만약 찌꺼기가 안 따라 올라오도록 조치해놔야 된다. 찌꺼기 없도록 조치해야 된다. 그럼 호스 였는 구멍 크기는 얼마 되야 되냐? 구멍 크기. 맨홀 크기는 최소한 가로 세로 60cm 이상이거나 원형일 때는 지름이 6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저수조 설치 기준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수치들이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 중에 틀린 거 찾아봐라 하면은 낙차가 4.5m 이상 감틀 때다. 낙차는 4.5m 이내. 수심은 0.5m 이상이라야 되고 수도하고 연결해야 되고 찌끄러기 따라오면 안 되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와, 소방차가 물 빼야 되니까. 되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고 법이 이제 새로 제정된 건 요건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은 법으로 이런 건 처음이니까 나올 수 있다. 뭐냐? 소화전에서는 몇 미리 이상 써야 된다. 수도하고 연결된 게 65mm 이상 써야 된다. 급수탑은 100mm 이상의 파이프 써가지고 밸브는 지상에서 1.5m에서 1.7m 이내가 되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방용수 시설은 세 가지 있었죠. 뭐뭐 있었다? 소화전이 있었고 소화전은 65mm 이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수탑은 배관이 100mm 이상 돼야 되고 밸브는 1.5m에서 1.7m 이내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수조, 물탱크로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된다? 저수조는 상수도하고 연결해야 되고 소방차가 쉽게 가야 되고 깊이, 수심은 0.5m 이상. 낙차, 물 처음 돼 있는 높이는 낙차는 4.5m 이내. 그 다음에 물 넣는 구멍, 그 구멍은 흡수구, 투입구는 0.6m 이상으로 했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럼 여기 소방시설이다, 소방용수시설이다 하면 지정돼 있다 하면 동그랗게 요래 표지를 붙여야 된다. 표지. 그래서 그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래가 요 안에 소방용수 요래 가지고 요래 딱 세워 놓는다. 요 있는 거 소방용수니까 니 아무나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외부에는 뭐 하냐? 청색. 내부에는 적색. 문자는 백색. 소방용수카는 문자는 백색. 물론 이 크기도 반지름이 뭐 맨홀 뚜껑은 얼마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소방용수를 지정하면 이런 표시를 붙여놓게 됐는데 외부는 얼마냐? 청색. 내부는 뭐냐? 적색으로 하고 문자는 백색으로 소방용수라 써야 된다. 되겠죠? 요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소방용수시설 지리조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방용수시설은 결국 누가 쓰는 거다? 소방서에서 소방차에 물열 놔고 쓰는 거다. 이게 소방용수시설이다. 소방차에 물열 놔고 쓴다. 그러면 평상시에 소방시설 옆에 뭐 새로운 거 있는지 없는지 지리조사를 해야 된다. 지리조사. 누가 하느냐? 실무니까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지리를 조사해야 되고 얼마 하느냐?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의 지리조사를 해야 된다. 지리조사는 크게 뭐를 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소방용수시설이 뭐 혹시 차가 가다 부쉈는 거 없느냐? 부서진 거 없느냐? 그거 조사해야 되고요. 소방시설 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주변 교통 상황 등을 봐야 된다. 자, 여기 만약에 소방차 돼가지고 물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 하려고 하면 도로 폭은 얼마 되는지 차는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건물은 뭐 새로 어떤 것들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 이것을 소방용수시설 지리조사를 한다. 월 1회 이상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이 한다. 결과는 2년간 보관한다. 결과는 2년간 보관한다. 소방에 관계되는 결과 모를 건 다 2년간 보관합니다. 여기 소방용수 지정 표시다. 되겠죠? 여기까지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